1995년 6월 10일 오전 8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촌 중 한 곳인 오렌지 카운티 내에 위치한 파운틴밸리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피해자는 인근에 사는 46세의 제인 카버로 조깅을 하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인은 약사인 남편 알카버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둔 승무원으로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 차에서 내린 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고, 한 명은 비명과 탕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제인이 쓰러져 있었고, 한 남자가 흰 차를 타고 현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제인에게 빠르게 접근 후 공격을 가하고 금방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근거리에서 제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상처의 위치와 공격에까지 걸린 시간으로 보아 공격의 목적 자체가 제인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청부에 의한 범행일 것에 높은 가능성을 두고 주변의 인물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범인을 목격한 2명의 목격자로부터 얻은 몽타주를 전단지로 배포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청부에 의한 공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 주변의 인물들과 제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것은 남편인 알카버였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평소 알은 제인과 종종 같이 조깅을 했는데 왜 그날은 제인과 같이 조깅을 하지 않았는지가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알은 집에서 수표 처리 업무를 보던 중 총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자신의 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둘 사이의 부부관계나 제인의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있는지, 그들 사이의 재정이나 그 외 다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지 살피지만 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서 늘 의심을 받는 건 배우자나 이성 친구이기에 알은 계속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후에야 용의자에서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제인이 살던 지역은 사람들이 비교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난 시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잡히지 않음에 매우 불안해했고, 범인을 찾기 위한 보상금도 올라갔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는 9개월 가까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9개월 후 48세의 제임스 앵거트라는 사업가가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던 중 주차장에서 총에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임스는 쓰러진 후 움직이지 않고 죽은 척을 했고 범인은 주차장 계단으로 도망칩니다. 제임스의 빠른 상황 판단 덕분에 제임스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운도 작용하여 근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공격당했음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복해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된 제임스는 범인에 대해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데, 범인은 전혀 알던 얼굴이 아니었고 기둥에 숨어 있다가 금품여고나 실랑이 없이 다가오자마자 도구를 가까이 대고 쏜 후에 달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제임스는 사업을 하며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인물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사건의 배후로 의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프리미엄 커머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콜 알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현금이 부족한 사업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콜 알렌은 돈 빌리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며 돈의 수를 하기 위해 폭력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차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경우도 빚은 $200,000였지만 만약 사망하게 되면 콜이 $600,000를 받게 되는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의심할 만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콜 알렌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제임스가 공격당하기 3일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콜 알렌의 핸드폰과 회사 기록 등을 샅샅이 찾아보지만 제임스가 공격당한 사건에 대한 연관성은 찾지 못합니다. 제임스 사건은 제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과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두 사건은 관할서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제인의 사망 사건과 공통점들이 있음을 기억해내고 사건의 조사 과정에 대해 공유하며 연관성을 파헤칩니다. 공통점은 금품 요구 없이 재빨리 접근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범인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두 사건 모두 누군가의 청부를 받은 사람이 벌인 일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을 제임스나 콜 알렌과 연결시킬 만한 관련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두 사건의 담당 형사들은 이 사건을 분리해야 할 것 같다 결정합니다. 제임스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지 2주일 후 경찰에 콜 알렌의 부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원불명의 남자가 전화해서 자신이 죽은 남편 콜 알렌으로부터 의뢰받은 청부일을 처리했는데 남편이 사망했으니 부인에게라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겁이 난 부인은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그 의문의 남자를 만나게 하고 사설탐정은 그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 경찰에 제출합니다. 사설탐정을 만나는 자리에 나온 남자는 콜 알렌으로부터 사람을 해치는 의뢰를 받은 사람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돈을 받으러 온 중개인이라 말하며 임무를 완수했으니 자신에게 대신 보수를 받아오라고 의뢰했다는 것이었지요. 경찰은 비디오 카메라 촬영분을 토대로 사립탐정이 만났다는 남자를 신문합니다. 그의 이름은 폴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폴을 돈을 대신 받아다 주기로 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직접 청부 의뢰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폴 역시 사채업자인 콜 알렌에게 3만 달러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원금을 갚지 못하고 높은 이자가 이미 원금을 넘어서게 되자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며 제임스를 해치는 것을 청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임스도 여러 사람의 사진 중 폴을 콕 집어 자신에게 공격을 하고 사라진 사람이라 지목합니다. 하지만 폴은 계속 자신이 중간에 돈 받아주기로 한 사람일 뿐이라며 부인합니다. 이때까지 폴은 제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공격당한 사람은 살아있고 너를 공격자로 지목했다라고 얘기하자 나이든 백인 남자들은 다른 인종인 자신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며 결정적인 실언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나이나 인종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정보를 자기 입으로 발설하는 실수를 한 것이지요. 제임스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인 사건의 형사들도 폴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만 제인 사건의 용의자의 몽타주와는 많이 다름을 확인하고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의 테이프를 다시 듣던 중 끝부분에서 폴이 콜 알렌에 관한 언급을 하며 레오나드 먼디라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쏘는 실수를 해서 콜 알렌이 많은 화를 냈다는 부분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전기기술자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레오나드 먼디를 조사합니다. 그는 나쁜 약에 빠져서 파산까지 했던 돈이 아쉬운 인물이었고 폴과 마찬가지로 역시 콜 알렌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콜 알렌은 심장마비로 사망 전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이때 콜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무자도 총격을 받고 30세의 나이에 사망했는데 실제 콜 알렌이 이 돈을 수령했는지는 모르나 25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바로 콜 알렌이었습니다. 제인 카버의 죽음이 비전문적인 청부업자의 실수였다고 생각하니 뭔가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맞아떨어지려면 원래의 타겟이 누구였었는지를 알아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우연히 제니 카버의 사건 당시 제임스도 그 근처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됩니다. 또 제니의 사건 즈음 제임스의 부인 마가렛 윙거가 남편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집을 압류하겠다는 콜 알렌의 협박 전화에 맞서 싸우며 콜 알렌을 고소했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제니의 사건 발생 며칠 후 마가렛은 재판에 출석하여 콜 알렌에 대해 증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니의 사건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한 2명의 목격자 모두 라인업에서 레오나드를 각각 지목합니다. 결국 레오나드 먼디는 제니를 해친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제임스를 해칠 의도를 갖고 공격했지만 미수에 그쳤던 폴도 살인미수 혐의로 2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끔찍한 범행까지 지시한 사채업자와 그의 사주를 받은 어설픈 킬러에 의해 억울하게 세상과 이별한 피해자의 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